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는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손수 대표님은 지역구 말들이 많긴 네, 졸지에 갑자기 준비하던 지역구가 찢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약간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뭐 엄마한테 갈래 아빠한테 갈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버렸어요. 네. 빨리 이거 확정돼야 됩니다. 같은 붙은. 네. 이거 사실은 선거구 획정이 뭐 현역 전역이지만 신인들한테 매우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어디에서 뛰어야 되는지 운동장도 안 가르쳐 주는 셈이니까 완전히 뭐 판이 엎어져 버리는 셈입니다. 아하. 용 대표님은 좀 준비가 좀. 네, 저희는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한 이후에 개혁연합신당을 잘 구성하기 위한 이제 눈덩이를 굴리는 중이고요. 네. 이 눈덩이 잘 굴려가지고 예쁜 눈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데요. 네. 뭐 그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지식인 네트워크에서도 나도 어떻게든 좀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모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다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총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국민의힘은 정말 100이 한 20일 안 남았잖아요. 110여일 남았는데 비대위로 지금 가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인데 1년 반 만에 비대위만 지금 세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쇄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네.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선수로 뛰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수도권에서 지금 준비 중인데 굉장히 혼탁합니다. 혼탁하다. 예, 선거구도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혼탁하고 불안하고, 근데 지도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예. 지금 김기현 이제 대표의 지금 마지막 이제 그 사퇴하는 이 국면에서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대표인 이준석 전 대표와의 해동으로 굉장히 논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의 그 싸가지론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하면서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사실 이 싸가지 정치의 본좌는 이준석 본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다. 예, 지금 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 국면에 있어서 이 자기와 해동을 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굉장히 그것마저도 본인의 몸값 올리기, 언론 플레이로 활용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고요. 네. 사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언짢은 것,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언짢은 것은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일 겁니다. 이준석 대표 그 비공개 해동을 공개했던 그렇죠. 그 부분이.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멋있게 우리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모습으로 조금 희생하고 싶었던 마음이 희석이 돼버리고 마치 집 나갔던, 거의 집 나간 거죠. 지금 이제 출당하겠다,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집 나간 전 대표와 이렇게 뭔가 비밀 회동을 그동안 했다는 그게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모습까지도 희석해버린 이준석 대표의 이 폭로는 사실 싸가지의 본자라고 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용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여당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책임을 비껴나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누구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 그러니까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고 바깥의 평론가들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제원, 김기현 두 분의 이탈, 뭐 중도 낙마 이 시나리오의 핵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자가 되어서 기득권이 된 친윤을 심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윤, 기득권을 심판한 그 자리에 친윤을 넘어서 찐윤들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한동훈 장관, 원희룡 뭐 장관, 그리고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친윤이 빠지고 찐윤이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윤심만 바꾸면 되는 건데 윤심 빼고 다 바꾸는 쇄신으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 얘기가 많거든요. 대통령하고 대통령실하고 당정의
어떤 관계 재정립 없이는 어떤 비대위원장 와도 이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당정 관계에 대한 이제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김장연대 이 두 분의 핵심 사람은 물러났지만 그때 있었던 잘못된 일을 다시 복귀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과오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 세 가지를 보는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그 지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전당대회 그 한가운데 저도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보고 느꼈는데 100% 당원이라는 것이 맞지 않았다. 아하. 그러니까 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그 다음 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억지로 해서는 뭔가 반드시 이제 탈이 난다라는 것인데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이제 복귀를 해보면 나경원 대표의 어떤 여론 1위를 달릴 때 초선 의원들께서 연판장을 돌리면서 눌러 앉혔던 모습, 안철수 대표가 여론 1위 가고 있을 때 정수석 나서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가면서 눌러 앉혔던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억지로 한다라는 그 모습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이꼴 당정 관계의 논란으로 점화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책임져야 할 그 타이밍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이기 인선을 밀어붙였던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그 이른바 김장연대로 이제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잘못된 일들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말 철저히 반성하고 대통령실도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철저히 반성하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말씀하셨던 친윤 나간 자리에 찐윤이 들어오는 그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한 몇 가지 일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이제 당정 관계 부분이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당하고 수직적인 어떤 얘기 관계 설정으로 보이는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나올 건데 만약에 뭐 인용환 위원장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 한동훈 장관 등등 지금 말한 것처럼 다 좀 찐윤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차라리 손수조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이 나오면 못 갑니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수많은 당무 개입의 증거, 우리 손수조 대표께서 말씀하신 지난 뭐 대표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요. 당무 개입을 안 한다고 하더니 김기현 장제원 두 분이 날아가는 과정에서도 윤심이 그대로 표출됐고 심지어 김기현 대표랑 출국 전날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되게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 여러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아니었습니까?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을 책임지지 않는 방법으로 수습해보고자 했던 특사였는데 이제 2달도 못 가서 이제 조기 종료를 당했고요. 그리고 뭐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쓰자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 온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양평고속도를 짓고야 말겠다라고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었던 원희룡 장관이 온다? 뭐 아니면 윤석열 신당론에 불을 붙이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김한길 위원장이 온다? 누가 오든 다 윤심 색채가 너무 짙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언급되는 분들한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갈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할 그런 용기가 있는 분들일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비대위원장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제 선거에 직접 뛰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 사이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의도에 오래 계셨던 분보다는 물론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는 완전한 비정치인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그 이제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으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 좀 오래 있었던 분들이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국민들 사이에. 자, 어쨌든 뭐 용산이 주도했든 안 했든 간에 국민의힘의 총선 앞두고 쇄신하는 모습은 보여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여파가 미치는 모양새인데 이재명 대표 뭐 하고 있냐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손주 대표님. 자금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변화를 두려워하고 가장 변화하지 않는 그 집단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보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이제 기라성 같은 대통령 이후에 네. 민주는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아하. 그 이후에 있었던 이른바 대깨문, 네. 개딸 이러한 지지층과의 강력한 단절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에게 개혁은 굉장히 전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이재명 당 대표의 희생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이 없이는 네. 감동이 없이는 전혀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 여론의 철퇴를 맞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치권이 좀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하는 모습 보이고 희생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제발 따라와라. 희생 따라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은 쇄신이 없다. 지금 이렇게 손 대표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쇄신이 있는 거냐?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에 성공했다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네. 결국에는 이 쇄신의 가장 핵심 대상으로 놓여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비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쇄신에 성공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 쇄신이 팬덤과의 결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과 진단은 전 동의하지 않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임기 시작 이래로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 30%라고 하지만 강력한 반대 여론 60%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안으로서 여겨지지 못하고 있는 핵심에는 민주당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네.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여러 개혁 과제들과 대안들을 힘있게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쇄신을 하는 것은 인적 쇄신이라거나 팬덤과의 결별이라거나 사법 리스크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개혁 과제에 대해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힘이 있느냐,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개혁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국면에서의 과제는 선거제도 선거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개혁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민주당이 그것을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한 혁신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혁신 중에 선거제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지금 결국 현행 제도로 치르게 되는 겁니까? 이탄희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지켜봤어요. 네. 여야 모든 정당이 함께 모여서 2050 정치개혁이라는 캠페인을 사실 같이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많이 모았었는데 이탄희 의원께서 이제 불출마를 불사하면서 네. 이 선거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던 그 이제 위성정당을 하지 않는 이제 비례대표를 그를 하자고 했었는데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이 모습에 모든 이제 양당이 지금 또 이렇게 부안회동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위성정당을 하지 않고 이 위성정당이야말로 가장 이 역대 정치사에서 정말 꼼수 중에 꼼수다. 네. 그리고 이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21대 국회가 가장 무능한 국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그것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된다. 그럼요.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병립형 가지도 왜냐하면 당론은 지금 병립형이고 만약에 예. 지금대로 가면 위성정당 하겠다라고 하던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고 저는 목소리를 예. 높이고 싶고 예. 이 대한민국 정치가 어쨌든 다양성을 존중하고 네.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로 나아가야지 이 선거 제도라는 것을 다시 뭔가 되돌이키고 꼼수 중에 꼼수라고 국민에게 비판받았던 위성정당을 다시 한다면 네. 이것은 정말 국민 앞에 볼 낯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용혜인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관련해서는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이 의뢰했던 12월 11일부터 12일 조사 내용입니다. 무선 100% 방식이고요. 긍정평가가 38.6%, 부정평가가 59.6%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거제에 따라서 이제 제3지대 신당들의 합종 연행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눈에 띄는 게 이낙연 신당, 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두 분한테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손수조 대표께서 천명하셨는데 예,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손수조여야 한다는 생각을 당내에서 조금 힘들어지겠네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몇 주 전에 방송에 등장하시면서 네. 대한민국이 위기고 대안을 제출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 문제 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같은 여러 정치공학적 세력들과 어떻게 세력을 함께 불려볼까를 고민하는 또 다른 이합집산이라면 저는 그 문제의식은 그냥 명분일 뿐이지 진정성으로 느껴질 수가 없다. 참 네. 괴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하. 이 양당 정치의 반사이익만 노리면서 이제 합처만 주면 소신도 버리겠다라는 금태섭 전 의원식의 선거 공학이라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선 정책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선 1등 공신인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거기에 무슨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위기에 해법이 있는가라는 점을 저는 묻고 싶고요. 예. 이 진단과 해법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를 불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천과 진단이 다르면 저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탈당 또 신당 아직도 100%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그 뭔가 이제 당을 꾸리고자 하는 주변 멤버들이 거의 저도 아는 멤버들이에요. 근데 예. 얘기를 들어보면 한 명도 지금 간단 사람이 없어요. 네, 굉장히 실기했다라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신당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네. 선거제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지금의 이 양당 거대 양당 구조 안에서 그 거대 양당으로 이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이 선거제 안에서 신당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뭔가 이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떴다 당처럼 예, 마치 그 진심과 진의가 묻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힘든 이준석 상황이다. 신당, 이준석 신당 역시 모르겠습니다. 원하기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길 원하지만 그것에 임하는 이준석 대표의 자세가 지금 이 창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단안한 일인데 거기에만 신경 써도 모자랄 판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남의 당이에요.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네. 남의 당 일에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할 때가 아닙니다. 뭐 김기현 대표가 나가신 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에 있는 사람들이 싸가지가 있니 없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남의 당이라 아직 그럼요.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도 이미 나가겠다고 탈당 선언을 했고 예. 그다음에 신당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한 해당 행위입니다.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올 가능성 없는 겁니까? 돌아온다는 표현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아있을 가능성. 가능성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 이미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예. 잡으려고 했었고 아하.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어떤 태도 보였습니까? 미스터 린턴 하면서 영어로 그 앞에서 문안을 주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미 딴집 살림 차리겠다고 나간 이에 대해서 뭐 굳이 그 연연해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당은 우리 알아서 할게요. 왜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딴 살림 차리겠다고 했으면 깨끗하게 탈당을 하고 나가서 진정성 있게 신당을 만드십시오. 그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너무 센가요? 아니요. 뭐 그렇게 뭐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준석 전 대표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 전 대표,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까? 낙준연대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두 분이 어떤 비전을 공유하길래 같이 하시죠? 그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맞아서 서로가 만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으시는 건지 저는 이런 선거공학적인 이합집산에 네. 과연 새로운 정치라는 어떤
상징을 갖다 쓰는 것이 적절한 일인가라는 문제의식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반윤을 외치면서 반윤의 어떤 선봉으로서 이제 신당 창당론을 오래전부터 불을 지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혁연대를 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좀 전에 시간이 좀 지났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내용이 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준석 신당이 등장할 거다 안 할 거다 등장 못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기존의 보수 정당 국민의힘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언제 그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윤석열식의 외교, 복지, 뭐 재정, 노동, 젠더 정책들에 각을 세워서 본인의 원칙이나 정책적 입장을 밝힌 적이 있나요? 오히려 그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본인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외교 얘기를 좀 했는데요. 대통령 지금 네덜란드 순방 이제 왔습니다. 올해 이제 해외 순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취임 이후에 16번째 해외 순방을 했는데 좀 많다고 이제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순방 좀 결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 보도가 있죠.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집권 지금 20개월 차라고 했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이전 대통령은 한 그러면 몇 번 나가셨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명박 대통령도 16번. 많이 나갔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15번 플러스 김정숙 여사 혼자 1회 총 16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0번 이제 10차례인데 어쨌든 그 횟수를 가지고는 뭐 너무 왜 이렇게 나갔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느낌상 더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제 해외 그 외교의 성과를 많이 강조하시고 영업사원 1호다라고 자처하시면서 90개국 정상을 만나시는 등 열심히 일하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태클 걸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물론 뭐 이제 뭐 비용 면에서 조금 뭐 비용이 많이 썼다라는 이번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물가 상승 뭐 이런 부분도 물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저러한 이유로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털고 나가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대통령 외교 열심히 하는 거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오히려 이 국내 정치보다는 오히려 그런 뭐 늘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당무관여 이런 것보다는 외교 열심히 하시는 게 대통령의 또 어떤 우리가 또 바라는 그런 이제 모습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 의원님. 네, 일단 뭐 꼭 필요할 때 나가는 것이라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 숫자가 문제는 아닐 텐데요. 근데 올해만 13번을 나가셨습니다. 이건 사실 좀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나가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교 순방에 과연 그럼 성과가 있느냐라는 점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굉장히 열심히 나가셨는데 사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뭐 바이든 날리면도 그랬고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 쇼핑 논란 뭐 이런 여러 구설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활을 걸고 했다 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무위원들이 예산 심사도 제껴가면서 해외에 나갔는데 그 엑스포 유치에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외 순방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다라는 걸 좀 여실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네덜란드 순방 관련돼서도 성과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동맹이 굉장히 뭔가 성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과 네덜란드는 이미 안정적으로 반도체 관련 협력을 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ASML의 그 연구개발 협력도 늘 해오던 것이고요. 이제 와서 동맹 이야기하는 건 포장지만 잘 갈아 껴서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 정치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ASML의 그 기술이 이제 이 EUV라는 기술을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일본과 중국이 이 기술을 대체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 EUV 원천 기술에 대한 독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를 네덜란드 장비로 표준화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동맹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동맹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냐? 사실 이 독점적인 기술이 여러 가지 대체 기술들로 다 그
원천이 다변화될 예.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한국의 실리에 맞는 외교일 텐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가서 미국과 친한 네덜란드에 가서 반도체 동맹까지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선택지의 폭을 좁혀버렸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외교라는 것을 네. 그 성과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평가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앞으로의 그 동맹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또 그 양국에 어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지.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대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